안녕하세요. 원 플러스 알파 군사 영어의 김승국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네요. 자, 신문에도 보면 굉장히 국방 군사 이쪽 안보 쪽 관련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쪽에 이제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기획을 해봤습니다. 원 플러스 알파 군사 영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원은 매번 이제 한 회차를 촬영을 이제 할 때마다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 가장 키가 되는 군사 용어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거는 반드시 익혀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관련 지문을 짧게 이제 영어 하나, 그다음에 한국어 하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관련 지문을 설명을 하다 보면은 연관된 다른 용어들이 이제 섞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매번 모든 영어를 다 용어를 설명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제 따라붙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이제 알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주제가 되는 핵심적인 군사 영어는 픽업을 해주시고, 그 외에 같이 따라붙는 애들은 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도 좀 더 데리고 가시면 실력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첫 시간이 되겠는데요. 어떤 주제를 고를까 하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SCM을 골라봤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얘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첫 시간이 역시 이제 중요하고, 또 SCM 자체도 중요하고, 그래서 SCM을 고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게 있는데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간단하게 그 SCM이라는 회의 자체에 대해서만 일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주요 얘기들은 다음 기회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CM, The Roc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이 되겠습니다. 자, 한미 연례 안보 협의 회의 이런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단어상에 매칭이 되지는 않죠. 여기에는 이제 한국말에는 이제 여기 연례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annual 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죠. 1년에 한 번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이게 아는 척 먹물티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국말도 연례 이렇게 다듬어서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단어들은 각각 매칭이 이렇게 다 되고 있죠. 그 다음에 ROK-US 한미, 한국과 미국입니다. 물론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서울, 워싱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ROK라고 많이 하고, 조심해 주셔야 될 거는 이 ROK라고 읽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The Republic of Korea 약자가 되죠. 그래서 한국이란 걸 인지하게 되는데, 노출이 안 돼 있는 분 중에 가끔 이 The ROK-US Alliance 이렇게 할 때 ROK이라는 거를 돌멩이, 미국 돌멩이, 미국에 돌을 던져 종북 좌빨이야 그렇게까지는 잘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가 되지 않게 ROK이라고 그냥 많이 읽어버린다 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영어 지문을 살펴보면은 이번이 49차였습니다. 제 49차 한미 연례 안보 협의 회의가 이번에는 서울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매년 이제 한번 진행을 하는데, 서울에서 한 번, 워싱턴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워싱턴에 한 번, 대충 한 10월 달 정도에 진행되는 게 이제 보통이죠.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있었고요. 거기에서 회의가 이제 열리고 나서 장관급 회담이죠.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의례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 그리고 미국 측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트랜스크립트가 미국 국방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아마 많이 보도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공부를 더 하시고 싶은 분은 그런 걸 찾아서 나머지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송영무 국방장관께서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Through a translator, 그러니까 통역사를 통해서, 통역장교가 아마 통역을 했겠죠. 장관 통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장관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일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방부라고 얘기할 때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요거 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국방부 사이트에 갖고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국방부도 있고 뭐 보건복지부도 있고 여러 가지 부가 있는데 그걸 얘기할 때는 미니스트리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 수장이 되는 장관을 얘기할 때는 미니스터가 되죠. 거기에 반해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부에 해당하는 것이 department가 되겠고 거기에 수장은 secretar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the Department of Defense. 그래서 Secretary of Defense. 뭐 앞으로 보내서 Defense Secretary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DSEC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쪽 장관을 얘기할 때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아는 분들도 많지 않으실까 싶긴 한데요. 비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대통령을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보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비서라는 개념에 부합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우리 쪽에 디펜스 미니스터 송영무 송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 Secretary Mattis and I help가 아니고 당연히 held가 되겠죠. 뭐 이거는 그 사이트 자체에서 타이포가 있었네요. 자, held 48th 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그래서 매티스 장관님과 제가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 협의 회의를 가졌고 이번 회의가 was an opportunity 혹은 provided us an opportunity to engage in a candid discussion. 아주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었다. On the US Alliance's readiness posture. 자, readiness posture라는 단어도 표현도 상당히 기본적인 중요한 군사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태세. 태세는 말이 있으면 다 파수를 붙이시면 되고요. 뭐 준비 태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있는 경우에 combat readiness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파수를 안 붙이고 쓰기도 합니다. combat readiness posture 전투 준비 태세. 뭐 파수를 떼고 combat readiness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전투 준비라고는 잘 얘기 안 하고 태세를 붙여서 한국말에서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준비 태세에 대해서 그리고 and the alliances, 한미동맹의 current issues, 한국말로는 보통 현안이라고 하고요. 비슷하게 pending issues,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현안이 되겠고요.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티스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 좀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데 여기 secretary라고 돼 있는데 비서가 아니고 장관이라고 해주셔야 되겠고요. 장관. 자, 매티스 장관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 이건 앞쪽이 아니고 이제 한참 뒤쪽에 이제 북한 관련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쪽 부분이 되는데 Diplomacy remains our preferred course of action.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직역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외교라는 것이 우리가 선호하는 행동의 방식으로 남아있다. 한국말이 굉장히 구리구리합니다. 단어를 그렇게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적당히 다듬어서 표현해 주시는 것이 당연히 좋겠고요. 그래서 외교적인 해법을 찾기를 현재로서는 더 선호하고 있다. 뭐 당연히 뒤에는 그래도 안 되면은 혼내주겠다 이런 얘기가 따라 나올 걸로 예상할 수 있겠죠. As I have repeatedly emphasized 여러 차례 누차례 강조한 바 같이 our diplomats are most effective. 자, 우리의 외교관들이 혹은 외교적 노력이 이렇게 번역을 하셔도 되고요. 가장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when backed by credible military force in this sort of situation. 이런 환경에서는 믿을 만한 군사력의 지원을 받을 때, 뒷받침이 되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이 credible이라는 단어는 믿을만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북한이라고 합시다. 북한이 이제 뭐 본토도 타격할 수 있다,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뭐 모르긴 몰라도 지금 개발 중에 있겠지만 본토까지 제대로 날아가는 발사체를 확보한 걸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뭐 시간 좀 더 지나면 확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얘네들이 자기 그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글쎄, 확실한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게 credible 아닌 거죠. 신뢰성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워낙 옛날부터 뭐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었고, 뭐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피하고 싶은 거지, 뭐 싸워야 될 때면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먹으면, 결정이 떨어지면은 확실하게
군사적 수사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자타가 다 공인한 바이기 때문에 credible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뭐 이것도 이제 그 믿을 수 있다는 표현을 버리면 차라리 확실한, 확고한 뭐 이 정도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make no mistake. 이건 뭐 구어체에서도 많이 나오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직역투면 이 정도가 되겠는데 좀 다듬어 보면은 자,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강한 어투로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Any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our allies. 미국도 본토도 공격하겠다, 뭐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언급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이 이제 뭐 한국, 남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공격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llies 동맹국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공격을 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요 단어는 약간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게 실수가 나오는 형태가 어떤 거냐면은 아까 이제 봤던 The Rock US Alliance 얘기할 때 앞쪽 부분에서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여기. 동맹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alliance, 그 다음에 그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를 얘기할 때는 ally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구분이 안 돼서 동맹국을 얘기하는데 alliance를 써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을 봤었는데요.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단수가 ally가 되겠고 복수가 되기 때문에 allie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죠. Mutual Defense Treaty. 그 다음에 일본도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동맹이 되는 거고요. 한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국가는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동맹국이 되는 거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을 공격한다면, 즉 동맹국을 공격한다면 will be defeated. 그러한 공격 행위가, 그러한 공격이 defeated. 패배될 것이다. 패배시켜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한국말을 만들면 역시 억지티가 나게 되고요. 격퇴될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다듬어 주시면 좋겠네요. Any use of nuclear weapons by the North. 북한이 어떤 형태로라도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will be met. 만나게 된다라기보다는 뭐 직면한다. 이러한 행위를 우리 쪽에서 취할 것이다. 좀 다듬어 주시고요. 직면이 뭐 좋겠네요. 여기에서는 met with a massive military response. 강력한 엄청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는 아주 효과적이기도 할 것이고 또 overwhelming. 압도적인 군사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 자, 한꺼번에 다 보내가지고 뭐 구조상으로는 뒤에 붙어 있긴 합니다만 강력하고도 효과적이며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좀 가봅시다. 자, 한영을 뒷단계로 가서 좀 연습을 이제 해보고 가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요. 뭐, 한영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훈련이 충분히 되고 내공을 좀 쌓으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왜 공부하죠?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죠. 하하하.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영어 신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영어가 어떤 뜻이다. 그걸 혹은 이제 뭐 한국어로 옮겨서 번역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통역을 한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 영한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는데 한영으로 갔을 때는 다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난 척을 하려면 그러면은 한영을 좀 연습해 두시고 그래서 필요할 때 영어로 얘기를 하고 또 뭐 글을 쓰고 이쪽으로 좀 신경을 쓰고 실력을 다져 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자, 아까 봤던 거를 이렇게 막 차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그냥 머릿속에 이제 담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갖고 오셔서 이제 쓰셔도 되겠고 뭐 그렇죠. 자, 보시면은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한국과 미국, ROC US였고요. 연례니까 annual, 그 다음에 안보, security, 협의, consultative 형사, consultative, 그 다음에 meeting. 그래서 the ROC US annual, 뭐 이거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긴 합니다만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 기자회견인데 요거는 국방일보에서 일부 기사를 제가 픽업을 발췌를 이제 해봤고요. 자, SCM 뒤에 의례적으로 갖는 공동이기 때문에 조인트로 갑니다. 그 다음에 기자회견이니까 프레스 컨퍼런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영어죠. 그래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여기서도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국말로는 이제 뭐 한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양쪽 모두가 장관이기 때문에 묶이게 되는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한국 쪽은 장관. 그게 이제 영어로 이제 옮기면 미니스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장관 같은 경우는 미니스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secretary를 쓰기 때문에 the two ministers라고 이런 혹은 both ministers 이렇게 이제 묶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편의상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긴 한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이 좋고요. 그래서 the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 and the U.S. Defense Secretary 뭐 이렇게 정확하게 좀 길어지더라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영어를 하실 때 힘들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장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걸 한꺼번에 이제 똑같이 처리하려고 하면 힘들어지거든요. 물론 뭐 나중에 이제 내공을 더 쌓으셔서 실력이 충분히 늘어나고 나서는 복잡한 문장도 복잡하게 표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부담스럽다라면 정보를 좀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요령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까지가 이제 한 개의 문장이 되긴 하지만 이 덩어리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28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단 요거 먼저 처리하시고요. 그래서 the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 and the U.S. Defense Secretary held a joint press conference on the 28th of the month. 영어에서 보통 요일로 대치를 하게 되는데 뭐 있는 것들을 일단 갖고요. 그 다음에 북핵 불용, 한번 어렵습니다. 불용이라고 돼 있는데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will not be accepted. 뭐 일단 단어만 기준으로 accept, tolerate, recognize 뭐 이런 등등의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북한의 핵을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르게 바꾸면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옮아가 버리게 되면은 nuclear state까지 이제 갈 수 있게 되고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안이 됐건 한영이 됐건 무조건 이거는 이렇게 옮겨야 무조건 맞는 거야. 이런 건 잘 없어요. 전문 용어로 가서 단어 수준에서는 일부 존재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한영을 할 때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또 편하게 갈 수 있고 또 결과물도 더 좋은 영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를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용인되지 않는다, 용납되지 않는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혹은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development program will not be accepted, tolerated. 여기서 뭐 tolerate 이걸 해봅시다.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will never be tolerated. And 도발시 누가로 보라는 것은 당연히 북한이죠. And if it 자 도발은 굉장히 흔하게 나온 단어가 되는데 북한 때문에 provocation입니다. 자, 이 단어를 이제 워낙 명사로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실수가 나오는 게 이거 동사를 써야 될 때 이거 provocate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없어요. provocate가 아니고 이거의 동사는 provoke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든지 그래서 이거 자체를 아예 동사로 불러오게 되든지 혹은 명사로 잡고 현대형의 특징입니다. 명사로 잡고 기본 동사가 그 명사를 데리고 다니는 구동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결합관계 이게 이제 콜로케이션인데 콜로케이션을 좀 관심 있게 봐두시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좀 더 자연스럽고 좋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뭐 결합관계상에서 예를 들어서 stage라고 한다든지 conduct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f the North stages another round of provocation 혹은 if the North provokes once again 강력한 응징 의지를 필요하겠다.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라는 거죠. 응징이니까 벌 준다, punishment, 보복 공격을 하겠다, retaliation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의지를 필요하겠다. 그래서 expressed 의지니까 뭐 will 같은 거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안 되진 않겠죠. 뭐 inclination 혹은 commitment도 괜찮지 않을까. 그게 이제 항상 뭐 헌신 이거에 대응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갖고 와 봅시다. 그래서 expressed, made it clear, made clear the U.S. commitment to retaliation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showed expressed strong inclination to retaliate North Korea if it stages another round of provocation. 뭐 등등. 자, 그 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해법으로는 해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결 방법이라는 거죠. solution 혹은 resolution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as 이렇게 출발하든지 뭐 요거는 조금 문장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차차 더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오늘 핵심은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저보고 하라고 한다면은 commenting on the possible resolution on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자, 요 얘기를 한 거는 매티스 장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양 장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뭐 양 장관을 가지고 와서 설정을 하시든지 매티스를 설정하시는데 이거는 맥락상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요 앞뒤가 없으니까 뭐 양 장관을 해봅시다. 그래서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made it clear, stated 혹은 제일 쉽게 said that 군사적 옵션보다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다. 자, 글자 그대로 조금 따라가는 형태를 만약에 해보면은, 자, A가 B에 우선한다가 기본 구조가 되겠죠. A가 B에 우선한다. 그러면은 A should come, 쉬운 것부터 A should come before B, ahead of B. 자, 뭐 이렇게 쉬운 단어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should take priority to B.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고요. 단어상의 매칭을 탈피하는 방식까지도 갈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상당히 좋은 방식이긴 하죠. 근데 쉽지 않고 상당한 내공을 필요한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일단은 자기 내공에 따라서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연상이 좀 잘 일어나는 쪽을 기준으로 먼저 하시고요. 실력이 이제 쌓인 비에 따라서 그 단어상의 이제 매칭을 좀 탈피하는 쪽으로 가시면 되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약간은 탈피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어디 있었죠? preferred course of action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장이 사실은 이제 아까 좀 지금 한영을 하고 있는 그 문장에 매칭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단어의 매칭은 아니지만 내용적인 매칭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요거를 갖고 와서 표현해 주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diplomacy is our preferred course of action. 이렇게 하면 이제 상당히 훌륭한 통번역이 이제 된 거죠. 뭐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군사적 옵션보다 외교적 해결. 그래서 diplomatic resolution, diplomatic solution, diplomatic efforts 혹은 diplomacy should take priority to military options. 자, 하지만 however 도발 시엔 but still 일단은 이제 안 싸우고 외교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but still if 평양 provokes 자 동일한 걸 반복해서 쓰는 것보다는 다른 걸 쓰는 게 좋습니다. 일단 뭐 아까 요걸 생각했었으니까 위에서 명사 표현을 썼다 그러면 밑에서는 동사 표현을 써주시고요. 위에서 동사 표현을 썼다 그러면 밑에서 명사 표현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if 평양 provokes it will be met with 이거는 비슷한 거라고 좀 전에 봤었죠. met with overwhelming 압도적 overwhelming military response of 혹은 by the US alliance. 그 다음에 분명하게 경고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걸 앞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방식은 the secretary and minister clearly warned that 아마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아마 연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대절 이하에 앞에서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집어넣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걸 먼저 한 다음에 state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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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얘기하고 in a clear warning이라고 뒤에다가 명사로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 오늘 선정된 이 한국어 지문을 영어로 옮기는 게 그렇게 만만한 문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따라오시다가 어렵다.
또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고 텍스트를 안 보여드리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면은 뭐 그런 것도 있나 봐 하고 일단 지나가시고요. 저거는 알겠어. 내가 써먹을 수 있겠어. 이런 게 만약에 느껴지는 게 있다 그러면은 픽업해서 좀 써먹어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이제 많이 하려고 해서 이제 discourage 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찰리킷도 한 걸음부터 천천히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형태로 꾸준하게 진행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찰리킷도 한 걸음부터 뭐 우공이산 뭐 이런 말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회차 쭉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SCM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The Rock Security Consultant Meeting SCM을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회차에서 2회차 1 플러스 알파 군사 영어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